자, 본격적으로 2019학년도 수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추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올해 수능에 대한 이제 뭐 언론에서 전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까지도 뭐 가채점에 대한 또 시비들이 있는데 수능 모의평가, 수능하고 모의평가, 뭐 사실 6월, 9월이 전초전이었다라고 했는데 그 체감하는 난이도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지난 모의 수능하고 이번 수능은 어떻게 좀 다르게 분석이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아마 이번 수능 자체가, 금년에 이제 두 번 치렀던 6월, 9월에 이제 모의평가, 특히 이제 6월이 9월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그 6월 모의평가보다도 좀 더 어려운 난이도고요. 물론 이제 지난해 수능보다도 더 어려운 난이도고 해서, 전체적인 수능이, 최근에 와서는 이제 보지 못했던 정도의 난이도가 좀 있으면서 이제, 정시에서 수능이 변별력 있는 좀 우리 수험생들이 부담을 좀 많이 갖긴 하겠지만 정시에서는 이제 동점자들이 조금 더 줄어들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점수 확보가 된 학생들은 정시에서 이제 본인의 목표로 하는 대학과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좀 변별력 있는 수능이 등장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와 아울러서 이제 어제도 사실은 그 수험생 한 친구가 공부를 1년 더 한 친구가 있었는데 몇 번 이제 수능 시험 이전에 이제 만나면서 이제 그 얘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1교시에 대한 부담이 좀 상당히 많이 돼서 또 국어를 잘 못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1교시가 어렵더라도 1교시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멘붕 상태나 머릿속이 하얘지지 말고 1교시를 어떻든 간에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1교시를 넘기고 남아있는 2교시, 3교시, 4교시를 준비해서 수시의 최저 기준도 갖추고 뭐 정시에 이제 진학 가능성도 좀 점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 시험 끝나고 통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시험을 잘 못 봤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제 밤새 또 전화가 안 왔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다행히도 1교시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뭐 저희가 그 나눈 얘기 말씀대로 1교시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어떤 최대한 좀 이겨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2, 3, 4교시는 좀 잘 치러서 나름대로 이제 뭐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전히 1교시에 대한 등급컷도 좀 궁금해하면서 뭐 입시 자체가 조금 우리는 변별력이 있다고 좀 보긴 합니다만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평소보다 원점수가 좀 안 나와서 사실 많이 디프레션 돼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1교시 어려워서 마지막까지 이겨낸 우리 이제 뭐 선생님 제자 지인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중간 이탈자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실을 한 친구들도 있을 만큼. 근데 윤신 선생님 이제 학교 현장에 계셨고 또 감독관이셨으니까 뭐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의 표정을 좀 온도 차이를 느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일단 전반적으로는 이미 언론에서 보도됐던 대로 학교 현장에서 느꼈던 수험생들이 체감했던 난이도는 어려웠습니다. 1교시 끝나고 학생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근데 한국사를 보고 나서 너무 어려워서 내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또 이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수능 포기자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고요. 아마 이제 그 평가원장이 발표를 통해서 이미 기존 수능, 그다음에 특히 6월, 9월 두 번에 있는 대수능 모의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 풀 수 있도록 출제했지만 난이도를 유지하는 기조를 계속 우리가 유지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9월 모의평가 보고 나서 학생들이 이후에 공부하는 양, 그러니까 학습의 정도까지 고려해서 출제했다라고 해서 평가원도 최근에 이제 입시와 관련된 이슈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이 예전에 한번 물수능이라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했던 이런 사태는 피해보자라고 해서 변별력을 갖자라는 데 있어서 아마 출제위원들이 아마 일정 부분 합의를 하고 출제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낸 사람도 처음부터 쉽게 내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제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학생들도 매우 어렵게 본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주제를 들으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는 이미 주어졌으니까 가채점 정확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전략. 이제부터는 전략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학생들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제가 감정이입을 해보면 그 특히 1교시 국어는 또 문과 학생들은 2교시 수학도 어려웠단 말이에요. 뭐 영어도 체감난도 높았는데 평가원장님 말씀처럼 6월에 전초전 1단계 시험을 보고 이제 9월에 리허설 마지막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수험생들이 학습량에 비례해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했다라고 이제 말씀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데 실상 교실은 9월 이후에 수시 모집 증대로 인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가원장님 말씀에 입각했다면 출제 교수들은 문제를 좀 쉽게 냈어야 되는 거죠. 9월보다도.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전체 입시가 사실은 뭐 정시보다는 수시에 무게 중심이 많이 기울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학생까지 고3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사실은 수능에 대해서 뭐 정말 진지하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네네네. 이런 시기적으로 그 시간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재학생 다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수능 공부를 정말 제대로 수능 공부에 오롯이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공부를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9월 이후에 사실은 뭐 수시 모집 지원이 끝나면 네. 대부분은 수시 모집 합격을 기대하면서 네. 수능 공부에 사실은 집중해야 되는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과한 진단이 아닌가, 오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만 놓고 봐도 최근에 역대 5년간의 등급 커트라인 중에 네네. 1등급 컷이 단 한 번도 90언더로 떨어진 적이 네네. 없는데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80점대 후반 1등급 형성 그러면 이제 상식적인 납득이 되겠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네.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대했던 수시에서의 수능 체제가 무너지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정시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당장 수시의 체제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네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허탈감이 있는 것도 뭐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전체적인 난이도에서 이제 마지막 가름하는 말씀은 그래도 4교시 사탐 같으면 네. 네.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쉽게 출제되는 예, 예, 경향성을 보입니다만 네. 물론 이제 가채점이요. 네. 워낙 그 과목 구조가 여러 개고 응시론이 분산되다 보니까 가장 부정확한 게 사과탐이잖아요. 네. 네. 12월 5일 날 성적표가 나왔을 때 좀 더 윤곽을 잡아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뭐 탐구는 조금 더 쉽게 출제됐다라는 것도 우리는 좀 얘기를 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데 적극 네. 동의를 하고요. 네. 실제로 사탐 과탐의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이제 수능 임박해서 할애할 수 맞아요. 있는 시간들이 네네. 참 많거든요.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국어나 수학, 특히 이제 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공부들이기 때문에 네. 예, 뭐 당장에 남아 있는 뭐 한 달이나 두 달 또는 며칠 안 되는 시간 내에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자는 부담감이 사실 크잖아요. 예, 예. 그만큼 사탐이나 과탐은 또 뭐 두 개 과목이 아니더라도 한 과목에만 좀 집중해서 네. 예, 단기간 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점수가 아무래도 올라갔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난이도가 좀 있더라도 예. 아이들이 좀 학습을 통해서 네네, 성적이 네. 좀 향상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좀